어르신들, 요즘 참 살기 편한 세상이지요. 버튼 하나면 방이 따뜻해지고 엘리베이터가 문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몸은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는데 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은 더 늘어날까요? 오늘은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편하게 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68세 김영감님의 하루를 한번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일러 온도를 높입니다. 아침밥을 배불리 먹고 소화도 시킬 겸 TV 앞에 눕습니다. 조금 출출하면 떡이랑 과일을 챙겨 먹죠. 김영감님은 늘 말합니다. 나이 들면 몸을 아껴야 한다고,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김영감님, 최근 병원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와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을 그렇게 아꼈는데 왜 병이 났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컴포트 크라이시스의 저자 마이클 이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편안함에 중독되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걷고 뛰었고 추위와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 고생을 견디며 진화해 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너무 편해지니 몸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기계도 안 쓰면 녹이 슬 듯 우리 몸도 편안함 속에서 녹슬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편안함의 위기, 즉 컴포트 크라이시스입니다.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려면 역설적이게도 일부러 불편해져야 합니다. 아니, 작가는 야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아주 조금만 불편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내 몸을 살리는 기적 같은 불편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의 불편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감기 걸릴까봐 한여름에도 에어컨 피하고 겨울엔 보일러 빵빵하게 트시죠. 그런데 1년 내내 25도로 살면 우리 몸의 온도 조절 능력이 퇴화합니다. 약간 춥거나 약간 더울 때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이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이 훈련되는 겁니다. 혹시 갈색 지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뱃살인 백색 지방만 늘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 서늘함을 느낄 때 몸에서 열을 내주는 착한 지방이 바로 갈색 지방입니다. 이 갈색 지방은 나쁜 지방을 태워서 없애줍니다. 너무 따뜻하게만 지내면 이 갈색 지방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겨울에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끄고 지냈던 할머니가 오히려 더 건강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감기 걸리게 춥게 지내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잠깐 서늘한 바람을 쐬러 나가보세요. 겨울이라면 너무 두꺼운 패딩 대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나가서 땀이 나기 전까지 걸어보세요. 실내 온도는 1도만 낮춰도 좋습니다. 약간의 한기가 내 몸의 난로를 다시 켜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배고픔의 불편함입니다. 한국 사람들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저녁에 과일 먹습니다. 위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책에서는 현대인이 진짜 배고픔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전에 미리 먹어버리니까요. 우리 몸은 배가 고플 때 비로소 청소를 시작합니다. 전문 용어로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뱃속이 비었을 때 우리 몸은 늙고 병든 세포를 잡아먹고 새로운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그런데 계속 음식이 들어오면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쓰레기, 즉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염증이 되고 암이 되는 겁니다. 경로당에 가면 떡이나 사탕이 늘 있죠. TV 보면서 무심코 귤까 드시고요. 어휴, 배고파서 현기증 나 하시는데 사실 그건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가짜 식욕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식사 시간 사이에 공복 시간을 4시간 이상 두는 겁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지금 내 몸이 대청소를 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무게의 불편함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러킹이라는 운동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영어라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배낭에 짐을 넣고 걷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등산 가실 때 배낭 메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냥 걷는 것과 배낭을 메고 걷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나이 들면 등이 굽고 뼈가 약해지죠. 배낭의 무게가 어깨를 뒤로 당겨줘서 굽은 등을 펴줍니다. 그리고 무게를 버티느라 척추와 다리뼈가 단단해집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따로 안 해도 장 보러 갈 때 배낭 하나만 메면 그게 바로 최고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욕심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집에 있는 빈 배낭으로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생수 500만 병을 넣으세요. 괜찮다 싶으면 2병으로 늘리시고요. 너무 무거우면 무릎 다칩니다. 내 체중의 5%에서 10% 정도가 딱 좋습니다. 60kg이라면 3kg 정도 짐이면 충분합니다. 마트 갈 때 장바구니 카트 끌지 마시고 배낭에 담아오세요. 그 무게가 내 뼈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덤으로 드리는 팁입니다. 심심한 걸 못 견디시죠? 스마트폰 보고 TV 채널 돌리고. 그런데 뇌도 쉬어야 합니다. 숲속을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 보세요.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그 지루한 시간이 사실은 뇌가 치매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소파 위에서의 휴식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이 진짜 휴식입니다. 이 책에는 미속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본 말이라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해 나를 위한 위대한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뒷산 정복하기, 손주 없이 혼자 여행 가보기, 무거운 배낭 메고 시장 다녀오기. 이 작은 불편함들이 모여 여러분을 청춘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편안함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조금 춥고 조금 배고프고 조금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자극제입니다. 은퇴했다고 쉴 생각만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죽는 날까지 야성을 그리워합니다. 불편함을 친구 삼을 때 비로소 진짜 편안한 노후가 찾아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보일러일도 낮추기, 간식 끊기, 아니면 배낭 메고 산책하기.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적어주세요. 선언하면 지키게 됩니다. 건강한 불편함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불편하고 훨씬 더 건강해지세요. 감사합니다.